어제 연준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 시사와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 월 116조 원에 대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5% 금리 인상은 이제는 누구나가 다 예상을 해왔잖아요. 3월 달, 3월 초, 2월 달부터 0.5%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충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바로 월 116조 원의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까지는 이해를 해.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건데 하니까 그 기준이 연준의 지금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데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시장에서 연준이 이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시장을 잡고 긴축화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대차대조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작년 12월에 연준 윌러 이사 통해서 보게 되면 대차대조표 규모를 GDP의 약 20%로 되돌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 수준이에요. 35% 수준이다 보니까 연준의 보유 자산이 8조에서 9조 달러인데 과거 긴축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1,000억 달러씩 매달 줄인다고 하더라도 3년이 걸립니다. 3년. 그만큼 강한 긴축을 시행하겠다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떠한 근거로 연준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는지 보면은 지금 소비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임금, 그리고 가계 저축률, 그리고 물가, 고용, 가계 자산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실업률이 3.6%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간 고용률과 지금 시장 참가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와줬어요. 그만큼 시장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이고 연준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경기 침체 확률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제가 이거를 조금 치워드리면 네, 잠시만요. 네네. 네, 과거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침체 확률이 6.1%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 때 확률적인 부분은 30%가 달해야 돼요. 아직까지 여유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연준에게 긴축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과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보게 되면 지금 80년대에 지금 최근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후태기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다가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후택인데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증시가 확 빠진 거예요. 경기가 바로 빠져버리니까 바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폈었어요. 그랬는데 이때 시장 예측치와 다르게 강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안 한다. 축소를 빠르게 할 거다 하니까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긴축 발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연준이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증시가 하락으로 다시 또 움직이네? 우리 이제 중단할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도록 할게 하면서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연준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얼마든지 시장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또 살펴보니까 1998년도 그림을 보시게 되면 98년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의 충격은 있었지만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증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 빠지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들을 이어갔어요. 여기서 또 의문점 하나는 국채 투자자들이 과연 코로나가 이렇게 강하게 올 줄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 역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자료를 통해서 또 대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기는 예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게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장기는 기업이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그럼 은행은 뭘로 돈 벌죠? 대출로 돈을 법니다. 그러면은 단기보다 장기가 좋아야 은행은 계속해서 대출을 통해서 수입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 역전이 왔을 때는 대출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리고 기업들도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흐름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은행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기업들이 따라 나서면서 시장이 침체가 됐습니다. 증시가 약세로 빠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가계 예금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나오거나 양적 긴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계에서 이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하물며 지금 장단기 금리차와 대출을 살펴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진행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완화할 수 있는 움직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앞으로 상승으로 더 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